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해외 판타지 소설 4권을 추천해드리려고 찾아왔습니다. 먼저 첫 번째 추천작은 마리사 마이어의 장편 SF 판타지 루나 크로니클 시리즈입니다. 아는 분들은 이미 다 알고 계시는 소설이죠. 한국에는 현재 신더, 스칼렛, 크레스, 윈터, 레바나가 번역되어 있으며 각 권마다 동화 속 인물을 모티브로 한 주인공들이 등장합니다. 신더는 신데렐라, 스칼렛은 빨간 망토, 크레스는 라푼젤, 윈터는 백설공주의 설정을 따왔습니다. 각 권이 따로따로 독립된 이야기는 아니고 인물들이 각자의 서사를 풀어나가는 옴니버스 구성이긴 하지만 결국에 이야기가 진행되는 큰 줄기는 하나입니다. 저는 이렇게 크레마 이북 리더기로 읽었습니다. 우선 배경은 먼 미래 시대예요. 지구는 6개의 연합으로 구성되어 있고 달에는 호시탐탐 지구를 노리는 루나 왕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구에는 레투모시스라는 치사율 100%의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어서 지구인들은 굉장히 살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설정이에요. 주인공 신더는 시장에서 정비소를 운영하는 능력 있는 정비공이자 사이보그예요. 몸의 32%가 기계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이곳에서 사이보그는 인간이 아닌 괴물 취급을 받으며 굉장히 낮은 계급으로 분류가 됩니다. 신더 역시 사이보그로서 차별을 받고 있고 또 집에서는 계모의 구박을 받으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일을 하러 정비소에 갔는데 정비소 근처의 빵가게 주인이 레트모시스에 걸리게 됩니다. 시장은 당연히 난장판이 되고 신더는 감력을 받기 귀찮아서 몰래 자리를 뜹니다. 여기까지가 도입부고요. 점차 전염병의 비밀이나 루나의 음모가 천천히 드러나고 주인공이 동료를 모아서 루나의 침략을 막고 지구를 구하고자 고군분투하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로맨스도 있고요. 저는 5인물 중에 라푼젤을 모티브로 한 크레스의 이야기가 가장 인상 깊었는데요. 크레스는 7년 동안 인공위성에 갇혀 살던 루나인 천재 해커입니다. 지구를 감시하는 임무를 받고 우주에서 홀로 떠다니고 있었지만 서서히 지구의 문화를 접하면서 신더의 동료가 된다는 서사가 매력적이었어요. 신데렐라의 유리구두라든지 백설공주의 사과 등등 이런저런 요소들이 원작과는 조금 다른 장치로서 중간중간에 숨어있는데 그 떡밥들을 찾는 것도 굉장히 재미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나오미 노빅의 업루티드입니다. 드베르닝 마을은 10년에 한 번씩 드래곤에게 17살의 소녀를 제물로 바치고 있습니다. 드래곤은 오염된 숲인 우드의 재앙을 막아주고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드래곤에게 반기를 들지 못하는데요. 신기한 점은 그 드래곤이 데려온 여자아이를 잡아먹지도 않고 죽이지도 않고 10년이 지난 후에 다시 멀쩡히 풀어준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의아하게도 풀려난 이들은 모두 마을로 다시 돌아오진 않고 어딘가로 떠나버렸어요. 이런저런 의문이 풀리지 않은 채로 10년이 지나고 또 재물을 바쳐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다들 예쁘고 똑똑한 카시아라는 소녀가 이번에 드래곤의 선택을 받게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뜻밖에도 드래곤은 평범하기 그지없는 아그니에 슈카라는 소녀의 손을 획 낚아채곤 사라집니다. 숲속의 미스테리한 괴물에게 여자를 제물로 바쳐서 괴물의 힘을 잠재운다 라는 설정 속에서 괴물의 저택으로 간 여자가 괴물과 함께 살아가는 통이 든다는 어쩌면 굉장히 유구한 역사를 가진 설정으로 시작을 합니다. 탑으로 끌려간 아그니의 슈카가 짱센 먼치킨으로 성장을 하면서 우드에 맞서 세상을 구하는 스토리로 진행됩니다. 우선 인상적이었던 점은 배경 설정이 좀 기괴해요. 특히 소설 속 저주받은 숲인 우드에 대해서 읽을 때는 영화 서던리치 아시나요? 서던리치 속에 금지된 구역이 떠오를 정도로 좀 크리피하고 멜랑콜리해지더라고요. 또 책에 하트트리라는 끔찍한 탄생 비화를 가진 나무가 등장을 하는데 서던리치 속의 여러 식물 비주얼이 자꾸 상상이 가더라고요. 어쨌든 하트트리도 그렇고 저는 독창적이고 디테일해서 또 머릿속에 저절로 그려지는 그런 설정 묘사를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그런 점에서 업루티드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아무래도 드래곤이라고 하면 브레스를 쏘고 산에는 오크랑 오우거가 돌아다니고 마법사는 파이어볼을 쏘는 그런 판타지가 우리한테는 익숙하잖아요. 하지만 업루티드의 드래곤은 진짜 드래곤도 아니고 산속에는 오크가 아니라 거대한 대벌레 괴물과 은색 사마귀 괴물이 있습니다. 마법도 청소나 요리 마법이 기초입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 백미호님의 햇빛 한 바구니 고양이 2스푼의 엔딩을 좋아한다고 말한 적이 있는데 업로티드의 엔딩에서도 비슷한 느낌을 받았어요. 은은하고 아련한데 또 절대 찝찝하진 않게 최선의 결말로 끝났다는 게 좋았어요. 그리고 세 번째 추천할 판타지 소설은 프랜시스 하딩의 거짓말을 먹는 나무입니다. 이건 판타지 소설이라기보다는 판타지 요소가 조금 있는 성장소설입니다. 19세기 영국, 과학자를 아버지로 둔 14살 페이스는 아버지에게 인정받고자 열심히 공부하는 똘똘한 소녀입니다. 아버지는 네피림이라는 고대 화석을 발견해서 큰 명성을 얻게 되는데요. 언제부턴가 화석 연구가 조작이었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페이슨의 가족은 도망치듯 메탄섬으로 이사를 가게 되는데요. 그러던 중 아버지가 돌연 죽음을 맞게 됩니다. 사람들은 다들 자살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아버지의 죽음이 살인사건이라고 확신을 한 페이슨은 죽음의 진실을 밝히고야 말겠다라고 결심을 합니다. 그렇게 나름대로 조사를 계속하던 페이슨은 거짓말 나무에 대한 기록을 발견하는데 나무에 대고 거짓말을 반복하면 그걸 먹고 열매를 맺어 그 사람이 원하는 한 가지 비밀을 알려준다는 나무의 이야기였어요. 아버지의 죽음에 관한 비밀을 알고 싶었던 페이스는 그때부터 나무에 대고 거짓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소설이에요. 처음에 좀 읽을 때는 거짓말을 하지 말자라는 교훈이 담긴 성장소설인가 싶기도 했는데 그런 게 절대 아니라 딥한 메시지, 예를 들어서 진화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페미니즘, 여러 가지에 관한 이야기들이 자연스럽고 흥미롭게 굉장히 잘 그려져 있어요. 특히 여자아이가 성장하면서 겪는 감정들을 굉장히 섬세하게 잘 그려내서 그런 감정 묘사가 나오는 장면들의 문장들 하나하나가 너무너무 마음에 박혀서 저는 필사를 원래 잘 안 하는데 필사를 했던 소설입니다. 21세기 한국인이지만 이 빅토리아 시대의 작은 소녀를 보면서 저도 공감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소개하고 싶은 문장은 정말 많지만 그 중에 한 장면만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을 좋아했던 페이스는 9살이 되고 점점 아버지의 책들을 이해하게 되면서 집에 오는 손님들에게 자신이 아는 것들을 자랑하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자신이 똑똑하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흥분해서 떠들어댔던 거예요. 사람들은 처음에는 놀라고 웃음을 터뜨렸지만 시간이 지나자 다들 어색해하면서 입을 다물어버려요. 페이스는 큰 충격을 받아요. 페이스는 그날 밤 자신이 똑똑한 게 아니라 아주 대단히 엄청나게 어리석었다는 걸 깨닫고 울다 지쳐서 잠들었다. 페이스는 모두를 당황하게 만들었고 분위기를 다 망쳐놓았다. 페이스는 더 이상 칭찬받거나 진지한 대우를 받으려고 애쓰지 않았다. 누구나 어린 시절에 어른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이 생각한 것, 자신이 아는 것에 대해 모든 것을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 라는 것을 배우는 때가 오잖아요. 그러면서 나를 이해해주지 않는 어른들에 대한 뭔가 야속함이나 거만하게 아는 척하며 떠벌떠벌댔던 자신에 대한 죄책감이나 그런 감정들이 복합적으로 일어나게 되는데 공감이 많이 갔던 대목이었어요. 마지막으로 소개를 드릴 문장이 또 있어요. 페이스는 항상 자신은 다른 숙녀들과 다르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 보니 다른 여자들도 다 같진 않았다. 판타지를 볼 때 저는 초승원, 선택받은 사람의 특별한 이야기를 정말 좋아하는데 다른 여자들과는 다른 나 이런 식으로 강조를 하는 특별함은 또 싫어합니다. 이 책 속의 페이스의 말 맞다나 다른 여자들이라고 모두 같진 않거든요. 모든 사람은 자신의 자리에서 치열하게 전쟁을 하고 자신만의 서사를 쓰고 있어요. 아무튼 스토리도 굉장히 흥미진진하지만 소설이 전달하는 이런저런 메시지도 좋았어요. 마지막으로는 발터메르스의 꿈꾸는 책들의 도시입니다. 여주 판타지는 아닌데 제가 며칠 동안 너무 푹 빠져서 읽은 재미있는 판타지라서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좀 여러 의미로 독특한 설정의 책이라서 호불호가 확실히 갈리긴 하는데 책을 좋아하고 모험 판타지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분명 취향에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인공은 이족 보행을 하는 공룡 힐데쿤스트입니다. 힐데쿤스트는 77살의 어린 청년이고 작가를 꿈꾸고 있어요. 힐데쿤스트는 자신의 대부가 죽기 전에 완벽한 글이라고 칭송했던 원고를 읽게 됩니다. 그 원고에 큰 감동을 받고 저자를 만나서 배움을 얻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그렇게 힐데쿤스트는 고향을 떠나 모든 책들이 모여있는 꿈꾸는 책들의 도시 부흠하임으로 떠납니다. 이 도시는 온 동네가 출판사와 인쇄소, 서점으로 이루어져 있고 카페에서는
책 모양 빵을 팔고 던전처럼 묘사되는 지하 묘지에는 희귀 서적을 찾아다니는 책 사냥꾼들도 있어요. 그렇게 도시에서 원고의 주인을 찾아다니다가 한 카페에서 만난 고서점 주인에게서 힌트를 얻게 됩니다. 이 책은 구성이 굉장히 특이해요. 힐데쿤스트가 작가가 된 후에 꿈꾸는 책들의 도시라는 자서전을 썼고 저자인 발터 메르스가 그 책을 번역한 역근이라는 설정이에요. 그리고 힐데쿤스트가 베스트셀러 작가가 된 이후에 낸 엔젤과 크레테라는 소설도 작중에 언급이 되는데 이 소설도 실제로 출간을 했다고 해요. 작가님의 이런 정성스러운 과몰입 덕분에 세계관이 좀 더 탄탄해지고 풍부해진 것 같아요. 다만 아쉬웠던 점은 언어 유희나 패러디나 풍자 같은 독일 유머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도통 이걸 이해를 할 수가 없어서 웃을 타이밍을 자꾸 놓친다는 점. 그래도 전반적으로 소설에서 위트 있는 분위기, 위트가 잘 묻어나서 지루하지가 않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주의할 점이 있어요. 이게 청소년 판타지 모험소설 같다가도 인체 실험 같은 게 적나라하게 되게 잔인하게 묘사되거나 목이 잘려 죽는 등 자극적인 장면이 꽤 많이 나옵니다. 그런 게 몰입도를 확 높여주긴 하지만 마냥 활기찬 모험 이야기는 아니고 미스테리 호러 스릴러에 더 가깝다는 점을 알고 읽으시는 게 좋으실 듯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책들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일반 웹소설들과는 달리 도서관에서도 대부분 볼 수 있고 리디셀렉트나 밀리의 서재 같은 구독 플랫폼에도 자주 등장한다는 점.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웹소설은 구독 서비스가 안 생기려나요? 만약 제가 추천한 소설들이 다소 유치하다고 느껴지시거나 좀 더 딥다크한 류의 판타지를 읽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어슐러 르긴의 어스시 연대기를 추천합니다. 정통 대하 판타지예요. 제 주변에 어슐러 르긴 작가의 광팬이 있어서 저도 영업을 당해가지고 여러 번 기미를 했는데 저는 어둠의 왼손이라는 책 빼고는 전부 다 하차를 했습니다. 술술 읽히는 류의 책이 아니어서 저는 좀 빠르고 편하고 쉬운 글을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작품성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스케일이 크면서도 세계관이 아주 탄탄한 글을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어슐러 르긴을 재밌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로판 여주판 추천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